60세를 넘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답을 가지더라도 결코 빠질 수 없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는 것이 노후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제한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 그들의 가정 생활에 개입하거나 불편을 주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60세를 넘겼을 때 두려워할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몇 가지 문제들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복은 스스로 쌓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돈이 없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한 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어떤 이는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사람이 먼저 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들은 다른 이는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돈이 다 떨어지는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돈은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연령대에서든 돈은 중요한 물질적 수단입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은 결국 노후를 위한 것인데 만약 돈이 없다면 우리는 자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없다면 자신감을 잃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돌볼 때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인이 가진 재산이 있기에 자녀들이 돌보지만 재산이 없다면 자녀들 사이에서 돌봄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노년을 맞이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조심해야 하며 필요할 때를 대비해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나무 배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강 건너 데려다주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살며 많은 돈을 모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식들과 함께 살며 명절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녀들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협력하여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노년에는 돈이 없으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없는 노인은 자녀들에게 매달 몇백 원을 받으려 해도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를 보게 되고 심지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 간에 서로 비교하며 불만을 가질 때도 많아 이러한 삶은 노인에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가 넘으면 돈은 사람의 자존심과 같습니다.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일정 금액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많을 경우 공평하지 않게 재산을 나눌 경우 자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자신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하고 싶을 때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가까이에 함께할 배우자가 없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퇴직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점점 고립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외로움을 느끼기 쉬우며 이러한 감정은 노인의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독한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며 슬픔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부부가 노년에 서로를 돌봐주며 지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60세가 넘어서 곁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병들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큰 흰거위가 있었는데 늘 다른 흰거위와 함께 다니며 연못에서 논일었습니다. 하지만 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흰거위는 하루 종일 한 대의 작은 차 옆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연못에서 놀라고 했지만 거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주인은 작은 차의 표면이 매끄러워 거위의 그림자가 비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위는 자신의 그림자를 잃은 반려자로 여겼고 그렇게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사람 역시 배우자를 잃거나 멀리하면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매일 그리워하며 누군가와 함께 나머지 생을 함께 하고 싶은 바람이 커집니다. 노년이 되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산책하며 서로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는 배우자는 큰 위로가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배우자가 없고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새로운 반려자를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체면 때문에 고통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혼연애는 젊은 사람들의 사랑처럼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명예나 이익이 아니라 외로움을 덜기 위해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관계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혼자서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밖으로 나가고 친구와 산책하거나 공원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적극적으로 사회와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이 찾아오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노인은 특히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치명적일 수 있으며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도 있는 일이 노인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노인이 넘어져 부상을 입으며 이는 신체적 쇠퇴뿐만 아니라 정신적 우울과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젊었을 때와 같은 무리한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건강은 가장 큰 축복이자 재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과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자신의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병이 들면 자녀들도 때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축복입니다. 또한 자녀가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은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능하거나 노년의 부모를 의지하여 삶을 꾸려간다면 부모는 많은 부담과 걱정을 안게 됩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노년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무척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한 번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웃집의 담을 무너뜨렸지만 그는 아이를 꾸짖지 않고 조용히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러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도한 사랑과 방임이 아이를 망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 그는 후회와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 감옥을 찾아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녀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자녀가 있다면 차라리 자녀가 없는 편이 낫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에게 걱정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60세가 넘은 나이에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면 부모는 크게 상심하게 되고 스스로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잃고 노년의 삶도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반면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는 자랑스럽게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얼굴에 빛을 내며 행복해합니다. 60세가 넘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병마에 시달리거나 돈이 없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있고 건강하며 약간의 경제적 여유와 함께 자녀가 자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노년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나이는 평균 수명에 가까운 연령이기도 하며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75세 이후의 노년기 목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만약 75세에 도달했을 때 아래와 같은 지표와 특징을 지니고 이 세 가지를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진정한 승자입니다. 첫째, 스스로 일상생활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 즈음에 자립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며 심지어 누워서 지내야 한다면 가족의 인내심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라는 70대 이웃이 있었는데 그분은 반신불수가 되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처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만 했으며 가족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불만 없이 보살폈지만 김 씨는 내심 미안함과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75세 이후에도 가능한 한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체력을 유지하여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삶을 편안하게 이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머리가 여전히 맑고 명료한 상태라면 이는 큰 자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75세가 넘으면서 점차 기억력이 떨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저하되고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75세는 시작에 불과하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노년기에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병원에서 본 한 70대 초반 환자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했지만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으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정신이 맑고 명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에서 두뇌 건강을 유지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우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통해 75세 이후에도 더욱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와 여전히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며 고통이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배우자와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거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만난 한 동료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가정 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배우자는 끊임없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다투며 가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으나 그가 바라는 상호, 지원과 보살핌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75세 이후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를 포용하며 함께 노년의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관계를 유지할 때 노년기의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노년 신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정미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동행합니다. 75세는 단순한 나이가 아닌 인생을 평가하고 돌아보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나이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75세 즈음이 되면 아래 3가지 지표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노화 속도를 늦추고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스스로 일상생활을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 나이에 자립 능력을 잃으면 배우자나 자녀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며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김씨라는 이웃은 70대 초반부터 반신불수가 되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처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고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해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불만 없이 보살폈지만 김 씨는 내심 미안함과 무력함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따라서 75세 이후에도 가능한 한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여전히 명료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75세가 넘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기억력 저하와 혼란스러운 언행이 지속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본 70대 초반 환자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했지만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억력 문제는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가정과 사회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배우자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며 고통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친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친구는 배우자와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이내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따라서 75세 이후 배우자가 함께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포용하며 함께 노년을 지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75세 즈음 우리 삶을 돌아보며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하버드 성인 개발 프로젝트는 완벽한 인생을 정의하며 금전, 명예, 성취가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하버드 연구자들은 80년 이상 724명의 인생을 추적하며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지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성공은 따뜻한 어린 시절의 경험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어린 시절 따뜻함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더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더 많은 성공을 이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에서 성공을 이루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따뜻한 어린 시절을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비록 나이가 들어도 그때의 사랑과 따뜻함이 여전히 당신을 감싸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연약한 인간에게 주는 다정하고 치유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의 사랑과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꼭 부모로부터가 아니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친구를 더 쉽게 사귀고 안정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쉽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처리하고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더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높은 소득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결론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어릴 때 고난을 겪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지 베일런트의 말처럼 가혹한 현실은 배부른 사람이 타인을 더 잘 배려할 수 있으며 배고픔을 겪은 사람은 자기보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상처받을 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어린 시절은 일종의 백신과 같아서 성장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을 찾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은 짧으면서도 길고 시간은 지나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받았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을 영원히 비춰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따뜻함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 영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관계는 사랑뿐만 아니라 우정과 가족 간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마치 안전망과 같아서 삶을 오르다가 미끄러질 때 우리를 받쳐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사랑이 이런 초기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더라도 성인이 되면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운동을 잘하는 것과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것보다 운동을 통해 얻는 건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뇌를 자극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뇌 발달을 촉진하며 노년층에게는 뇌의 퇴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오랜 시간 운동을 지속한 사람은 그만큼 다른 이들과 차이를 벌리며 삶의 질에서도 큰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과음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과음이 문제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음은 종종 실업, 이혼, 빈곤으로 이어지며 과음하는 사람은 성격이 변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며 반사회적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알코올이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연구는 인생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며 중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과 속도로 성장하며 각자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조금이나마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며 함께 나이 들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